네, 그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들 중에 특징을 하나 좀 궁금한데, 그 단일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가 안 되고 ETF 위주로 이제 분산 투자를 하게 돼 있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되는 거란 말이죠. 네. 자본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퇴직연금 계좌는 IRP 계좌. 예, IRP 계좌는 종목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ETF로 해놓은 거고요. 저희 고객들의 계좌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계좌는 거기서는 이제 개별 주식도 투자가 가능한데요. 거기서도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방금 여행 레저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보면 꿈틀꿈틀하면서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쪽을 향후 한 1년 동안에 30% 이상 수익이 날 그런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투자를 할 때 뭐 단타 지금 들어가서 5% 먹고 10% 먹고 이런 투자를 하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1년을 가져갔을 때 30% 이상 수익이 나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큰 원칙이 있는데요. 거래량이 작은 주식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래가 항상 풍부한 주식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라드견 사태라고 있었잖아요. 그런 8종목이라든지 그 이후에 또 어떤 뭐 자문사인가 뭐 어디 카페에서 집중적으로 추천을 했던 뭐 5종목 소위 말해서 이제 가치주라고 하는. 그런데 그런 주식들 보면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거래가 잘 안 되는 주식은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주식 약간 조작이잖아요. 예, 시세 조작이 있었던 주식에 거의 걸려들지 않는 이유가 항상 거래량이 풍부한 주식만 투자한다라는 원칙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진짜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거래량이 적은 주식, 그러니까 소위 말해 동전주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은 그 미국 주식도 그렇겠지만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세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조작이 가능할 정도로 규모가 아무래도 작기 때문에 이런 거에 휘말려들 수 있다. 저희 채널에서도 아무래도 좀 대장주가 안전하잖아요. 수익률이 네. 많이 크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대장주 위주로만 사실 이야기를 해드려요. 네. 대표님의 가치도 크게 다르지 않네요. 거래량이 많은 주식. 그리고 좀 저 듣고 놀란 게 1년에 30% 이거 가능한가요, 정말? 1년에 뭐 300% 나는 주식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올해 들어와서도 벌써 300% 주식이 최소한 한 50종목 넘을걸요. 예, 그렇기 때문에 300% 이상 나는 주식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웬만하면 이제 초량 주식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요. 그걸 한 70에서 80%를 채워놓고 그 나머지 20, 30%를 이 주식을 사놓으면 100% 먹을 것 같은데 그런 중형주를 또 한 20, 30%를 가져가는데 그 20, 30%의 개별 종목의 비중을 뭐 5% 이상 넘게 가져가지는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동전주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요. 이 투자의 원칙에 있어서 정말 내가 고수, 예, 상위 5% 안에 드는 고수다 하면 개별 종목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래가 풍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애플이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이런 주식으로 수익을 못 내면서 개별주 들어가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안 맞아요. 그죠? 그렇게 초우량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 분석이 안 되는데 개별주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수익을 낼 수 있으려나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일단은 초우량 주식 위주로 하고요. 초우량 주식을 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워런 버핏 선생님이 하신 말씀 유명하죠. Never lose money. 절대 돈을 잃지 말라. 그런데 워런 버핏 선생님이 또 그런 얘기도 하세요. 주식이라는 건 변동성 때문에 네가 산 주식이 50% 이상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명심해라. 그러면 아니 절대 돈을 잃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50% 이상 떨어질 때까지 버티지? 손절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워런 버핏이 말씀하시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50% 뭐 1년 동안 갈 수는 있지만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주식을 사라는 거거든요.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주식이 그러면 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경제적 해자라는 겁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을 다른 회사가 감히 넘볼 수 없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가장 빠르게 정고점을 회복한 주식이 엔비디아잖아요. 네. 엔비디아의 GPU를 아니 반도체 하면 인텔 아닌가요? 네, 인텔도 GPU를 하긴 해요. AMD랑 뭐 있는데 엔비디아만큼 못 만드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대체 불가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제가 명품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10월, 11월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을 때 명품 기업을 사시라고 하는 이유는 아무리 떨어져도 빠르게 회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거의 다 전고점 근처 왔거나 신고가 내고 있거나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식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위험 관리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고. 그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량 기업, 그 산업의 1등 기업 중심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대표님, 제가 자꾸 부연 설명을 드려갖고, 그때 저희 채널에 나오셨을 때도, 종목들 얘기하면서 엔비디아 예로 들으셨어요. 네. 리액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PER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때, 네. 당시 그날 엔비디아 주가가 그 전날 주가가 130불이었더라고요. 120, 130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됐었어요. 네. 완전 최바닥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보통은 보시면 경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주가가 막 좋을 때 이 주식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게 이 회사 주가가 벌써 100%, 200%, 300% 올랐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뭐 애널리스트 포함입니다. 나와가지고 제가 그 주식 계속 추천했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자세히 보면 저분들은 왜 밸류에이션을 안 하지? 지금은 이제는 내가 그렇게 자주 추천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어깨라든지 지금은 적정 가치선을 약간 넘어서서 약간 비싸게 거래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없고 거의 다 대부분 그거 내가 봤죠. 말했듯이 지금 계속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가는 놈이 계속 가니까 그냥 들고 가세요. 거의 이런 식이에요. 거의 이런 식인데, 지나고 보면 뭐 테슬라도 그랬고, 그 엔비디아도 뭐 320, 30불 갔다가, 한 340불 갔다가 130불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 빵 기업이라는 기업들이 보면 애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70% 이상 빠졌었어요. 그런 식으로 빠졌을 때, 작년 그 11월 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가 주식 사라고 했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졌었죠. 사라지고 아직 여기서 바닥 아닙니다. 한 번 더 빠집니다. 뭐 테슬라도 80불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의 두려움을 공포를 더 조장하는 그런 얘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초량 기업을 언제 사야 되느냐? 무조건 쌀 때 사야 돼요. 무조건 쌀 때 사야 되는데 그때도 엔비디아를 예를 들면서 왜냐하면 미국 주식하면 테슬라 아니면 엔비디아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 예를 들었던 거고요. 이렇게 좋은 엔비디아 왜 좋아하셨냐는 거죠. 앞으로 자율주행이 되면 AI로 하면 엔비디아가 무조건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가 필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신 거 아니었냐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이 깨지면 팔아야 돼요. 자율주행 테슬라가 포기했다고 합니다. 라든지 현대자동차도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무조건 팔고 도망 나와야 되는데 다들 열심히 2단계, 3단계를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전혀 예상 못했던 뭐야 생성형 AI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모멘텀이 생기면서 주가가 450불까지 올라갔는데, 지난번 방송 때 이제 말씀을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들어갔을 때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성형 AI 이거는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럼 못했던 이벤트가 딱 나오니까 주가가 바로 전고점을 돌파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3조 4천억, 이번에 2조 8천억 그렇게 적자가 나는데 아니 이렇게 적자가 나는 회사가 70% 올랐어요. 왜 70% 올랐냐면 그는 생성형 AI의 GPU가 고성능 GPU가 필요하고 그 고성능 GPU에 연동이 되는 고성능 메모리는 지금 하이닉스밖에 못 만들고 있대. 그러면서 엔비디아에 지금 독점 납품한대. 우리가 대중들이 전혀 몰랐던 이슈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처럼 그렇게 공포스러울 때 구량 주식의 주가는 현저하게 이제 싸게 거래되고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어떤가라고 보면 테슬라의 PER이 7, 80배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7, 80배까지 올랐다가 저번 분기에서 실적 발표할 때 아니야 지금 가이던스 준 것보다 50% 이상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얘기하면서 매출에 대한 전망치,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확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PER이 뭐죠?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누면 PER이 되는 거죠. 그런데 PER이 70배까지 주가가 상승을 해서 야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한 370불 이렇게 60불 갔을 텐데 그런데 엔비디아에서 아니에요. E가 더 올라가야 돼요 하면서 그 순이익 전망치가 거의 1.5배로 올라가니까 PER이 75배에서 50배로 툭 떨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받는 이유는 PER이 전부 다 이제 30배 정도까지 오고 50배, 70배가 가면서 약간 이제 애매한 가격이 됐어요. 작년 11월 달에는 야 이거 거저 죽는 건데 거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명품 백하고도 비교를 많이 했죠. 네. 네. 샤넬 백이 뭐 1200만 원 하는데 한 번도 뭐 그 할인을 안 한다면서요. 1년에 막 3번씩 가격 올리고. 그런데 그걸 줄 서서 사려고 하시는데 샤넬 백이 1200만 원짜리를 지금 500만 원, 600만 원에 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테슬라가 75% 빠지고 나머지 뭐 페이스북 전부 75% 빠졌었으니까 명품백을 75%를 세일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찬스였었겠죠. 그런데 지금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세일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세일 안 하고 있어서 사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 봐집니다.